네, 이번에는 바른정당의 이해운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뉴스 들으셨죠? 속보로. 네, 속보로 듣진 않고 문자로 받았습니다. 아, 문자로 받으셨습니까? 네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소신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저희는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당이 바른정당입니다. 예.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 그리고 여러 가지 물증, 증거, 음성 녹음 파일, 네. 수석들의 업무 일지, 온갖 관련자들의 증언, 모든 것이 일관되고 다 네. 서로 맞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탄핵 인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각되면은 의원직 정말 다 사퇴하실 건가요? 저희는 지금 책임 정치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말 바꾸고 지킬 생각도 없는 헛공약하고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쌓여서 오늘의 이 사태의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런 정치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당을 새로 만든 이유입니다. 네. 저희는 당연히 저희의 약속은 지킬 겁니다. 저희는 탄핵을 압박하려고 그런 총사퇴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린 것이 아니라 네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치를 좀 끝내자.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 와도 저희의 약속은 지킬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좀 과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을 완전히 지시려면 탄핵소추 발의하신과 동시에 의원직 총사퇴를 해버리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바른정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이 있나요? 저희는 쫓겨나가지고 당 밖에 있었던 사람들. 네, 새누리당 네.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과 자기의 일신정달을 위해서 문제 제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앞장을 섰던 사람들과는 저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우택 원내총무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그분 입장이 그러시니까 그분의 입장이고 국민들이 그렇죠. 판단하시겠죠. 예, 그거는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겨놓겠습니다. 예. 네. 자, 자유한국당 임민진 비대위원장 말씀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전 나올까요? 저는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대통령 워낙 잘하시는 게 이제 그런 코스프레, 동정 코스프레는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만 예. 결국은 이건 일시적일 그게 영원히 오래가게 하겠습니까? 예. 그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보수의 기본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을까요? 보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른 다른데요. 네. 가진 것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구의 의미라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죠. 네. 하지만 보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보수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보수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끌고 가고 그다음에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느냐 하는 것이 보수인데 그런 보수라면 당연히 바른정당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내 여전히 비박계 세력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탄핵 인용될 경우에 추가 탈당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분들이 남아있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계산상으로 하면 66명이 소위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당시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에 창성했다고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저희는 32명에 불과합니다. 예. 사실 저희보다 탄핵에 찬성하고도 그 울타리 안에 남아서 당론이 탄핵 기각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당론에도 전혀 토를 달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이게 법적인 절차와 그리고 가장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승복할 수밖에 없는 헌재의 결론이 그렇게 나오면 당을 나오시지 않으면 그 정치를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주제를 또 바꿔가지고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께서 대선에 나올 확률이 99%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크다란 이변이 없다면 본인의 계획이 그렇게 보인다는 제 판단이지요. 예. 김 전 대표를 바른정당에서 혹시 모시고 가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근데 저희 당내 아직 그런 의견이 정리되진 않았는데, 왜 정리하지 않았냐면, 김종인 대표 본인이 언론, 어느 당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하셨는데, 말 한마디를 무겁게 하시는 분인데, 그 국민들 앞에 하신 약속을 깨고 특정 정당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선 후보 경쟁력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전 대표에 대해서.
저는 되시면 참 잘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총괄 캠프장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드 조기 배치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장 최소화하고 짧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어차피 결정되고 결정을 번복하지도 않을 사드라면 배치를 빨리 앞당겨서 중국의 보복 기간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 입장에서 효용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송영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드가 수도권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미국의 MD 이 미사일 방어 체계 안에서의 한 꼭지점만 담당할 뿐인데 왜 이거를 굳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당연히 수도권은 그렇게 핵미사일을 쏘는 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미사일은 지금 고공으로 수직으로 한 570km나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미사일들을 방어하는 게 지금 사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도권은 북한에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핵미사일을 쏘는 거리라기보다는 장사정포나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거는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사드가 아닌 다른 우리가 이제 방어 체계를 갖는 거잖아요. 심지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아이언돔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드가 방어할 지역이 아닌 수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바른정당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 사드 조기 배치에 관련해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환영하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지금 경제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혜원 의원도. 지금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 중국으로부터 지금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매출이 40%가 준다. 뭐 4조가 지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두려워해서 저희의 생명을 내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드는 사드대로 이미 결정한 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되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하는 이 사드 보복 경제적인 보복은 이거 정면으로 WTO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건 WTO에 바로 제소를 하셔야 돼요. 심지어 중국 자기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근거가 없는 제재다 이러면서 바로 WTO를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꾸로 오히려 사드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도 아닌 전혀 엉터리 같은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이거야말로 당연히 WTO 제속감이고 이건 승산이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도 우리 정부가 왜 이걸 안 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할 뿐이에요. 우리 한교안 대행께서 이런 국정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우리 이혜훈 최고위원한테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정이 거의 뭐라 그럴까요?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한교안 권한 대행이 계시지만 국가의 지난 10월 달부터 국가는 올스톱이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국회가 결국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그 라스트 리조트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믿을 수 있는 한 부분인데 지금쯤이면 정부위를 비롯해서 경제 관련 모든 상임위가 문을 열어서 이 중국 관련된 이 보복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고 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위 정보위가 열려서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다 대권 주자들 따라다니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를 열려면 잘 알고 계시지만 교섭단체 4개 단체 자유당을 비롯한 4개가 합의를 해야 국회를 열고 국회 일정을 잡잖아요. 근데 누가 반대해서 안 열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자유당은 지금 국회를 여는 것도 반대하실 뿐만 아니라 특검이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좀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앞으로 연정이 중요하고 협치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여론의 압박으로 좀 자유당을 압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질문이 있어서 우리 이혜훈 최고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72번님이 김종인 전 대표가 혹시 따로 나와서 정당을 만들거나 빅텐트를 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오셔서 어느 정당도 안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합류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럼 독자 세력을 구축해서 계시다가 결국은 이 범보수 연합 소위 말하면 반문연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다들 추측을 하고 있죠. 네. 6533번님 의원님 기각되면 다 사퇴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일 벌어지면 그럼 지역구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국민들의 뜻이 탄핵 아닙니까? 지금 여론의 80%가 네. 탄핵이라는 것은 10월부터 11월 계속 거쳐서 지금까지 4개월 연속으로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 뜻을 저희가 받들어서 실행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사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도 그 뜻이지만 지금 경제를 제가 다시 여쭤볼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이혜원 의원은. 저는 최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 사정탑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솔직히 말해서 경제 사정탑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작동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안타까웠던 거는 한진해운 같은 우리 어떻게 보면 씨암탉이죠. 그쵸. 한국 경제에. 예. 그런 씨암탉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예. 그냥 죽여버린 거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네. 부동산 띄우고 돈 풀기 한 거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예. 제대로 경제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을 임명할 정부가 생겨야 됩니다. 네.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지난 4년 동안에 이게 안 된 정도가 그렇죠.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